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이용해서 등비수열 합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 속도를 매우 줄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개인별로 응용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이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안 찍어도 되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계산 과정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짧게나마 영상을 찍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 5,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5, 그리고 아홉 번째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묻는 그때의 수열은 등비수열일 때의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도 비슷한 유형이 많죠. 이런 문제의 경우 등비수열 합공식에 대입을 해서 n에다가 각각 3, 6, 9를 넣은 r-1분의 a의 r에 3승 빼기 1이 5, r-1분의 a의 r에 6승 빼기 1이 15, 그리고 r-1분의 a의 r에 9승 빼기 1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그러니까 인수분해 등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는 철저한 계산 문제고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그 부분합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성질로 이 문제를 지금 적어놓은 이 계산 과정 없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쭉 나열을 한다면 쌤이 여섯 번째 항까지만 적을게요. 그 이후에는 점점점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얘가 등비수열이면 각각의 항들이 하나의 공비씩 등비수열을 이루지만 위에 있는 이 문제처럼 세 개의 항씩 묶어서 본다면 A1, A2, A3를 묶어서 보고 이게 부분합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세 개씩 묶어 본다면 어차피 이렇게 세 개씩 묶은 얘들마저도 첫 번째 묶음에서 두 번째 묶음, 첫 번째 부분합에서 두 번째 부분합으로 갈 때 얘는 공비를 가진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위에 시계의 가정 필요 없이 하나의 선분을 그려서, 뭐 이걸 따로 명칭은 없는데 뭐 선분 공식이라고 할까요? 선분을 그려서 이 문제에서 주는 값에 대한 선분을 영역을 표시하는 식으로 정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선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의미가 모호할 수 있지만 이제 빨리 푸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까지 항까지의 합이 5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지금 15라 했잖아요. 따라서 3을 지나서 6까지의 합은 15에서 5를 뺀 1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를 지나 아홉 번째까지의 합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묶음을 처리한 애들끼리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잖아요. 따라서 5에서 10으로 갈 때 곱하기 2를 했으니, 따라서 이 6을 지나 아홉 번째로 갈 때까지도 당연히 공비를 2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 합은 20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S9는 5하고 10하고 20을 더한 35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한 문제를 빠르게 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단연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등차수열에도 성립을 합니다. 근데 왜 제목을 등비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수열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3개씩 잘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5인 거고요. 등비수열 입장에서는 공차가 5이기 때문에 7번째 항부터 9번째까지의 합은 1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차가 5니까. 근데 등차수열 문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기보다는 숫자가 규칙이 없게 줍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비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위에 이 등비수열 문제를 풀어봤다면
차수가 결국 딱 떨어지게끔 줄 수밖에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거진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묻는 문제를 대사서 줍니다. 등비수열에서 활용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비율로 푸는 문제보다는 항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공식을 넣는 게 거의 일반적이고 등비수열은 어지간하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문제를 풀 때 부분합의 그 경우를 잘라서 풀면 속도가 매우 빨라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